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네,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 복숭아 맛물, 2% 부족한 음료수와 비슷한 맛에, 하지만 향기가 훨씬 복숭아를 많이 갖고 있는 복숭아물을 뽑고, 주상복합이죠. 1층에 상점들이 있는, 역시 주택가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오늘 가는 곳은 바로 인디안 모터사이클 매장입니다. 인디안 모터사이클은 미국의 오래된 할리 데이비슨과 크루저 시장을 양분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크루저 바이크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리바이벌된 브랜드라고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인디안의 팬덤은 아직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인디안의 매장이고요. 아메리칸 크루저라고 하면 할리 데이비슨이 떠오르죠. 아무래도 현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할리 데이비슨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은 할리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중간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영목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다시 부활한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방향성은 할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메리칸 크루저를, 할리의 시장을 미국의 브랜드가 도전하는 형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매장에서 검은색 스카우트 모델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 길고 낮게 깔린 차체에 무광 블랙으로 마감을 한 올 블랙 컬러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모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초점이 좀 잘 안 맞네요. 지금 보시는 모델도 시트 부분을 제외하면 무광 검정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신경 써서 보지 않은 브랜드, 그리고 자주 마주치기 어려운 모델들이었는데, 이렇게 매장에서 보니까 스카우트는 저 순행식 엔진을 가진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카우트 모델들은 헤드라이트가 전구식이네요. 전에 봤던 할리들보다는 반짝이는 크롬의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모델이 제가 좋아하는 검은색 무광으로 된 것과 가장 유사한데요. 핸들이 좀 높은 거 외에는 제가 기억하는 인디안 스카우트의 디자인과 많이 부합한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클래식한 크루저의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저 핸들에서 시트로 내려가는 저 라인까지 기본을 지키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새로운 시도라든가 변화가 유리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실루엣만 보면 브랜드가 어디든 모델이 어디든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모델들은 엔진에서 조금 디자인의 차이가 나죠. 엔진에 저렇게 냉각 핀이 있는 것으로 이게 공냉식 엔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보다는 반짝이는 크롬이 많이 쓰였네요. 인디안의 공냉식 2기통 엔진입니다. 이 모델들은 치프 모델입니다. 아메리칸 크루저에 걸맞는 이름이라고 보여주고요. 포크에 저렇게 커버가 씌워진 모습도 클래식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헤드라이트는 저렇게 프로젝터형 LED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날 인디언 매장에서 인디언의 모델들을 보면서 순행 엔진은 스카우트고 공냉 엔진은 치프로 라는 나름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치프는 조금 더 반짝이는 유광 처리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인디언 바이크의 디테일들입니다. 브렘보 브레이크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치프도 스포츠 치프가 있는 게 인상적인데 모델에 따라 앞브레이크가 더블 디스크인 것도 있고 싱글 디스크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비교가 되네요. 잘 알지 못하지만 마치 크루저라는 하나의 디자인 장르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행 엔진과 공냉 엔진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의 조합으로 선택지를 많이 구비한 모습입니다. 옵션이나 튜닝 같은 느낌을 공장 출고 때부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본 브랜드들의 바이크들은 워낙 모델이 많기 때문에 한 모델로 여러 가지 가지치기 모델들을 내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컨셉이 뚜렷하고 모델이 많지 않은 여러 장르를 다루지 않는 브랜드에서는 저런 생산과 판매 방식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에 유리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는 중고로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래식 바이크, 아메리칸 클래식, 아메리칸 크루저를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이 매장에서 두 브랜드를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은근히 장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를 모델별로
구비해 놓지도 않았고 진열도 그렇게 똑같이 공간을 널찍하게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옆에서 모델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일본에서도 할리의 아메리칸 크루저 시장의 장악력이 높아서 경쟁자의 매장에서마저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시장에선 경쟁을 하지만 바이크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감정의 개입 없이 그냥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안 모터사이클의 라인업이네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좀 튀는 모델 FTR입니다. 일단 크루저가 아니고요. 도립식 포크를 쓰는 등 굉장히 스포츠성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플랫 트래커라는 장르의 디자인을 갖고 온 걸로 보이고요. 자극적인 빨간색 프레임의 색깔부터 카본으로 뒤덮은 차체가 저 브랜드의 새로운 시도, 소비자 타겟의 확장,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떠세요? 금속재 탱크가 아니라 카본으로 덮은 탱크하며 저 스윙암까지 프레임과 같이 파이프로 만들어져서 디자인의 통일성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파이프로 만든 스윙암을 스즈키의 SB650이 채택을 했으면 디자인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디언에 와서 스즈키를 생각하고 있네요. 네, 이쪽에도 중고 바이크들, 할리 바이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작은 다락 같은 2층에는 새로운 바이크는 아닌데 예쁜 색상의 치프와 스카우트 그리고 FTR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이크를 구경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인디언 바이크의 라인업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런 것들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엔진의 형식, 공랭이냐 순행이냐 그런 것들로 일단 가닥을 잡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중고 바이크들은 약간의 튜닝도 되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크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 스카우트였네요. 그리고 약간 보랏빛이 섞인
파란색의 독특한 컬러의 모델입니다. 바이크의 장르적 특성이 포지션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인의 성향이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의 탱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매 이후에 페인트를 다시 할 수도 있죠. 일본이 그런 애프터마켓이라든가 튜닝 시장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지 못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는 바이크를 새로 만들다시피 튜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하고는 워낙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일본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네, 2층 한켠에는 의류를 비롯한 액세서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할리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아메리칸 크루저, 아메리칸 캐주얼 같은 의류들입니다. 비싸 보이는 휠과 함께 가죽 제품들이 눈에 띄죠. 그 빈티지한 티셔츠와 트러커 모자 같은 것들. 네, 2층을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 엔진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없어서 동영상이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이전 두카티 영상에서 하이퍼모타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밖으로 나와서 매장 옆에 있는 창고에도 다양한 크루저 바이크들이 있었습니다. 브랜드와 컨셉에 충실한 매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인디언의 브랜드 매장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